안녕하세요.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영어학원, YNS 영어학원, 부흥중 내신 담당 유리쌤입니다. 2025년 2학기 부흥중 영어 기말고사 내신 간담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부흥중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 장으로 요약된 표를 보고 설명을 진행할 건데요. 아마 이 표 같은 경우는 이미 내신 분석 블로그를 통해서 보신 학부모님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후에 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중학교 2025년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총 24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모두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항수는 1년 내내 총 24문제를 유지를 하였고요. 그 중에 대화문 5문제, 본문 10문제, 그리고 응용 3문제, 외부 지문 6문제로서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3개의 외부 지문이 제공되었지만 각 지문별 2개의 문제를 출제하였기 때문에 총 6개의 외부 지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한번 비율을 보면 교과서가 24문제 중 15문제가 출제되었고 교과서 외 기타 즉 교과서와 응용 외부 지문의 문제가 9문제로 출제됨으로써 아무래도 교과서에 좀 더 비중이 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가 아마 부흥중학교 시험 전체에 통틀어서 변형률이 가장 높았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미 중간고사 때 한번 변형을 아이들에게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익숙한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지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다만 미리 한번 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상의 난이도는 조금 낮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대화문 같은 경우를 에세이로 변환을 한다거나 에세이 글을 대화문을 변형하는 식으로 글의 종류를 바꿔서 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기에는 익숙한 지문이지만 조금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저희 부흥중 내신 시험 범위와 함께 살펴보면요. 부흥중 이번 내신 시험 범위는 천재전 교과서가 역시 똑같이 사용되었고 7과 8과가 내신 범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 3개의 외부 지문이 출제되었는데요. 각각 2017년 3월 모의고사, 그리고 2018년 3월 모의고사, 그리고 2023년 3월 모의고사 모두 동일하게 고1 수준의 모의고사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난해한 지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잘 이해시킨 후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휘, 문법, 독해 전 영역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중간고사와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어서 아이들의 실제 느끼는 체감상 난이도는 조금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 중간고사는 4주를 대비했는데 이번 내신 같은 경우는 총 3주를 대비하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한 주가 짧은 내신 준비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이미 해왔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기 다지기, 특히 영영 단어 암기 및 문법 개념 정리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잘 여러 번 외우고 시험을 본 뒤에 영영풀이 문제 대비를 하여서 모두 무난하게 영영풀이 문제는 맞췄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독해력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외부 지문이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저번에 비해서 조금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조금 난해했던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나눠주는 마스터스 프리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특히 pay its cost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 내신에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 함축적 의미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언급해주고 이 아이가 어떤 뉘앙스로 그래서 쓰이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다행히 이 부분이 예측한 대로 잘 나와서 아이들이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학기와는 달라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통해서 1학기가 아닌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기반으로 출제 유형을 대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변형률이 저번 시험보다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마지막까지 항상 시간을 재고 철저하게 학교에서 보는 시험처럼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45분 동안 시험을 봄에 있어서 무리가 없고 충분히 검토까지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전 대비 훈련도 많이 하였습니다. 3주간 저희가 다양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저희 학원만의 특징인 플래너와 내신 출사표를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학원의 스케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내가 나 혼자만의 공부라고 하는 혼공 시간을 적어봄으로써 내가 숙제가 아닌 내가 스스로 어떤 부분을 공부했는지를 파악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검사를 하시면서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칭찬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두면서 내신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 한번 각 영역별 적중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문법 시험 같은 경우는 간접합법과 if, 절, 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 명사절 if와 부정대명사 그리고 오형식이 출제되었는데요. 특히 간접합법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운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한 번씩 바꿔보고 연습해 감으로써 기본 개념을 잡은 후 기본, 심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당연히 7과 8가에 나오는 교과서 단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영풀이 및 외부 지문 단어를 한번 봄으로써 혹시라도 특히 외부 지문 변형이 됐을 때 유추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응중은 어법이 매우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잘 대비하였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문제 유형을 보면 여기서부터 1학기 중간, 여기가 1학기 기말 주황색이, 여기가 2학기 중간, 여기가 2학기 기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의 비중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때만 잠깐 낮아지고 거의 비슷했고 대화문의 비중이 올라간 걸 유지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전체적인 문제 수가 비슷해요. 5문제에서 6문제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고정값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응용이 생각보다 요번에 아이들이 까다로워하는 어법 응용 문제가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아이들이 시험 난이도가 쉽다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당연히 이제 중3이 끝나가지만 이제 내년에 혹시 올라오는 중2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중3 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어법도 기반으로 해서 고등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을 미리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으로 부응중을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미 중2 학생들이 맞춰서 중3 과정에 올라오기 때문에 선배들의 이런 기출 문제를 보고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부 지문이 중2 때와 중3 때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하게 반영해서 내신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고등 정규 과정에도 아이들과 함께 문법을 담당하고 고등 과정을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